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공자가 말한 배움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가까웠어요. 공자는 사람은 누구나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책을 읽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 경험을 다시 떠올려 보는 과정 전체였죠. 이긴다는 표현도 의미가 깊어요. 한 번에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몸에 스며들게 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해하지 못한 말이 몇 년 뒤 어느 날 문득 이해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느끼는 작은 기쁨, 공자는 그걸 인생의 보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이다. 에픽테토스. 에픽테토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노예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죠. 그런 그가 도달한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나를 묶지 말자.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온전히 내 몫이죠. 같은 말 한마디에도 어떤 날은 깊이 상처받고 어떤 날은 그냥 흘려보내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 명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철학적인 제안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말이에요. 성공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교과서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27년을 감옥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만델라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증오로 채우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가 말한 성공은 높은 자리나 명예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의 실패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말해요. 넘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다시 일어나는 선택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고요.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정말 그게 당신의 생각인가요? 이 명언은 남보다 더 많이 알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모르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에 관한 말이에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어떤 말에 쉽게 흔들리는지, 어떤 순간에 나답지 않게 행동하는지. 이걸 알게 되면 세상이 나를 휘두르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을 안다는 건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이해에 가까워요. 그 이해가 쌓일수록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장자크 루소. 루소는 인간이 왜 불안해하고 왜 스스로를 의심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인내하는 시간은 분명 달지 않아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때 버틴 하루,
하루가 나를 지금의 자리로 데려왔다는 걸 알게 돼요. 열매는 기다림 끝에만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단맛은 버텨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나 화합하지 못한다. 공자.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자주 흔들리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생각을 숨기거나 억지로 맞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명언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름을 인정한 채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어른스러움입니다. 굳이 모두와 같아질 필요는 없다는 아주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곧 당신의 삶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였던 그는 권력의 꼭대기에 있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단속하던 철학자였습니다. 이 문장은 삶이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느낄 때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말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 마음의 방향은 조금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삶을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조용히 일러줍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면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저절로 이른다. 노자. 노자의 사상은 늘 힘을 빼는 법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무엇이든 빨리, 많이, 확실하게 해야 하는 시대에 이 말은 오히려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힘을 주면 오히려 일이 꼬일 때가 많습니다. 관계도, 목표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언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흐름을 믿고 나 자신을 조금 놓아주라는 조언입니다. 지금 애쓰고 계신 일이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셔도 괜찮다는 뜻으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바로 당신을 찾고 있다. 루미. 루미는 인간의 내면과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시처럼 풀어낸 사상가였습니다. 이 문장은 특히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루미는 반대로 말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 말은 조급함을 다독이며 지금의 발걸음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부드러운 확신을 건네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탈무드. 탈무드는 질문과 토론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명언 역시 아주 현실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배울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스스로 나누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은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모습에서는 본받을 이유를, 부족한 모습에서는 경계할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삶 전체가 하나의 배움의 공간이 됩니다.